안녕하십니까.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창업, 비즈니스 모델, 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강창남입니다. 네, 오늘은 정책자금 신청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릴게요. 사실 저희 쪽으로 정책자금이라든가 그냥 일반 자금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, 그 중에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, 저희 쪽으로 정책자금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전화 주셔서 어떤 정도로 쓰실 건데요? 얼마나 필요하신데요? 언제 필요하신데요?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야기하세요. 그래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?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빨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셔서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었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자금 대출 받을 때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. 이거는 사실 욕심이세요. 이렇게 받으시면 큰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면, 정책자금이 대출성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자기한테 빚이 늘어나는 건데, 그거는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일단 정책자금 그래 싸대니까 한번 받을까? 아니면 받기 어렵다는데 한번 받아볼까? 이렇게 신청하시면 사실 좀 무리가 가세요.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받는다. 운전자금은 뭐 맥스로 받아도 5억 정도고요. 그 다음에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예요. 거기서 그게 맥스예요. 자꾸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. 맥스라는 건 제일 기업의 상태가 딱 적합했을 때 그만큼 나온다 라는 거지, 대부분 맥스에 못 가고요. 거기서 한 절반, 한 60%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. 보통 1억에서 2억 사이 뭐 이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. 물론 규모가 작은 기업은 더 작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소공인 같은 경우에도 맥스가 7천이지만 실제로는 3천 뭐 4천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이런 부분 오해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뭐 5억까지 된다면서요, 그러니까 나 이거 신청할래요. 쉽지 않습니다. 그 부분 반드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. 결국 이건 내 빚이다. 그러면 이 빚을 내가 나중에 갚을 것까지 생각하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,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은행 융자하고는 또 다르게 접근하신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. 계획을 안 세우시고 일단 신청해 볼까?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신청하시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쯤은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. 근데 가끔 그냥 이렇게 무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신청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자금이 나왔어요. 운 좋게.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. 우리 로또 당첨돼가지고 1등 되신 분들 뒤쪽이 안 좋다 이런 뉴스 많이 보시죠. 실제로 그래요. 왜냐면 기업이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미리 준비 안 하고 이 돈을 관리할 역량을 안 갖춰 놓은 상태에서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게 다 없어져요. 예를 들어 운전자금 2억을 받았어요. 지금 내 은행 잔금 많은데?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안 쓰던 돈을 막 써요. 많으니까.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진짜 필요한 자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쓰기도 전에 이미 다른 데다 쓰고 없는 거예요. 지난번에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겠네? 이렇게 하신 케이스가 많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, 이건 분명히 빚이다.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빌려야 된다. 그리고 얼마만큼 빌릴 건지, 내가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은 잘 세워져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면서 가야 된다. 물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자금 때문에 힘드시죠.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, 절박하다고 해서 빚을 계속 지시면 오히려 그 빚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예 거기서 그냥 나가시거나, 아니면 정말 막 2, 3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려 쓰시기도 하고, 주변의 지인들한테 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빌려가지고 인간관계까지 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기간에 관련된 건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, 저 다음 달에 이거 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신청 지금 하면 나오지 않나요?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기본적으로는 최소 2개월 이상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, 하나는 정책자금 신청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. 일부 몇 가지 정책자금 제외하고는 수시가 아니고요. 이미 연 단위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월 단위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. 최소 월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,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중순에 뭐를 하려고 해요. 그러면 지금 중순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기본적으로 월말이나 다음 달 초가 돼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럼 거기까지 일단 시간이 갔어요. 신청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상담하는데 또 바로 내가 신청한다고 바로 상담 날짜 잡히는 게 아니고, 상담도 최소 한 일주일에서 2, 3주 잡아야 돼요.
자, 거기까지 시간이 벌써 한 달 정도 흘렀어요. 그 다음에 신청하면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겠죠. 심사해가지고 가는 금액이 얼마인지,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,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도 최소 한 2주 정도 잡아야 돼요. 2, 3주. 그리고 나서 그게 되면 또 바로 되냐. 대부분 직접 중진공이라든가 소공인에서 주는 경우보다는 은행을 끼고 하는 대리대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 은행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돼요. 그러다 보면 2, 3주 또 가는 거죠. 그래서 최소 2달은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한 달 남겨놓고 오셔서 다음 달에 나 이 자금 꼭 필요한데 이번에 꼭 신청해야 되는데요. 그러면 어떤 컨설턴트들은 그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안 좋은 이런 이미지를 주신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. 정말로 제대로 컨설팅 받고 제대로 필요한 자금을 받으시려면 최소 2달 전에는 준비하셔야 된다. 그 다음에 정책자금에 너무 목을 메고 오시는 케이스들은 정말 안타까워요. 물론 다른 데 알아보시다가 안 되니까 또 정책자금을 오시기도 하셨겠지만,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신청하시면 이 신청하시는 단계마다 계속 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.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뭐 신청하신 분이 10분이면 정책자금에서 실제로 받으신 분은 한 2분, 3분? 안 될 것 같아요. 그럼 내가 그 10명에서 2, 3명 뽑히는 그 안에 내가 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신청은 하지만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. 그럼 이 안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플랜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. 근데 정책자금이 무조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2가지 무리가 생겨요. 하나는 정책자금 받기 위해서 뭔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.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융자 제한 기업에 걸려요. 나중에 가면. 왜냐? 정책자금에서는 나는 이런 정도로 이 돈을 쓰겠다라고 빌려놓고 다른 데로 쓰는 거죠. 일단은 붙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써놓고 좋게 써놓고 실제로 실행을 그렇게 안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심사에 걸려가지고 내가 받았던 대출도 다 환수하고 그 다음에 페널티 먹어서 몇 년 동안 이제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거는 내가 정부에서 이런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서 정책자금에서 만약에 내가 신청해서 되면 이 정책자금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은행이라든가 다른 데서 빌리는 것보다 금리도 낮고 대출 기간도 꽤 길어요. 거치하고 상환하는 이 기간도 은행이라든가 다른 기관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.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지 나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책자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융자 제한 기업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아 그래 난 이제 신청할 자격은 생겼어.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을 하되 이 자금이 안 나오면 다른 거를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둘 중에 되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도 이만큼 대출 신청해 놓고 정책자금도 신청을 했는데 정책자금이 됐어요. 그러면은 은행 걸 안 해도 되는 거죠. 근데 정책자금이 될 걸로 알고 은행을 안 하고 있으면 정책자금 안 되면 그때서 또 은행에 가셔야 돼요. 은행이라고 또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나 시간적인 낭비를 겪지 않으시려면 미리 충분히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. 결국 이것도 빚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 잘 세우시고 얼마가 필요한지 정리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정책자금 신청해서 받으시면 정부에서 원래 정책자금 만든 취지에도 부합하고 회사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자금 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